영어 내신 서술형 훈련 방법을 문의하셨는데요. 이게 여러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아서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고등학교 댕기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학교 문제는 독특하다. 먼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전국에 있는 웬만한 고등학교들의 문제들을 거의 다 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신의 문제는 항상 한계가 있지 그거 갖다 결코 독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서술형의 유형을 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면 뭐 단답형이 문제 내기도 좋고 채점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작 형태인데요. 영작이 좀 형태가 조금 다양하죠. 그냥 이제 본문을 갖다가 옮기는 영작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채점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교과서하고 똑같으면은 동그라미, 교과서하고 다르면은 동그라미 안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영작은 영작인데 그 본문을 약간 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응용해 가지고 뭐 특정 문법을 갖다가 좀 집어넣으면서 맞춰라 뭐 이런 형태가 나오죠. 되게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서 이런 걸 좀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좀 어려운 영작인데 이 영작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주제문 같은 거를 영작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게 뭘 응용하냐면 되냐면은 영작 중에서 이제 본문만 응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서술형 훈련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은 그 단답형 부분하고 결국은 영작 본문 유형에 충실한 다음에 나머지 문법 응용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에 근거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훈련이 가능한 부분은 그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가능하고 특정 문법을 응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설명한 것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여러분이 문법적인 토양을 토대로 문장을 응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훈련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1번 단답형 훈련. 단답형 훈련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꾸를 이루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또는 비유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그런 단어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웬만한 단답형 같은 거 맞추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작 훈련은요. 영작 훈련은 가장 좋은 게 교과서 문장을 보고 그걸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방식이죠. 그냥 옮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몇몇 가지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옮기는 걸 연습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램블 훈련이라고 좀 많이 하는데 스크램블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하고 2번 훈련만 많이 하더라도 뭐가 해결되냐면은 그게 응용까지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주제문까지도 다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하는 게 어떠냐? 귀찮죠. 귀찮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질문이라고 똑같습니다. 영어 서술형을 찍을 수 없냐? 사실 뭐 그 논리적인 걸로 찍는다 그러면 찍을 수는 있습니다. 몇몇 개는 찍을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내면 좋겠지. 뭐 이런 문장들을 많이 찝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다 보면은 논리성이 강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런 문장들을 몇 개 추려가지고 훈련을 해주시게 되면은 꽤 많이 근접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근본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 훈련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교과서 문장에 대해서 구문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구문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직역 훈련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직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구문 분석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구문 분석 능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 분석 능력이 생긴 이후에 스크램블 훈련을 해주게 되면은 웬만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상적으로 생각합시다. 시간 투자 안 하고 뭔가 결과를 얻겠다는 심보 자체가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시험 전날 가서 학교 시험지를 훔치시면 됩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 쫑치겠죠. 그런 짓 안 하고 정직하게 가는 방법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에다가 고등부 영어 내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세미나식으로 칼럼들을 찍어놨습니다. 제 사이트에서 튜토리닷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왼쪽 메뉴를 쭉 보세요. 왼쪽 메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상위 1% 공부 습관, 그 다음에 스카이 진학 비법, 고등영어 비법. 고등영어 비법이 아마 원하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볼게요. 자세하게. 영어 내신 공부 방법, 실패자들. 2번이 어디 갔습니까? 영어 예습하는 방법, 시험 전날 보는 방법, 공부하는 형태들 쭉 나와 있죠. 여기 들어있는 강의들을 짤막짤막하게 제가 7분 내로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보면 해안을 얻을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끝나셨다면은 그 다음에 권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상위 1%의 공부 습관을 꼭 한번 들으십시오. 상위 1% 공부 습관이 뭐 어떻습니까? 되게 간단하죠. 플래너 작성법, 복습 노트 작성법, 인강 듣는 법, 그리고 뭐 국어 읽거나 작업, 교과서 활용법, 간단한 공부 방법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올려준 방법대로 특정의 방법만 선택해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꽤 높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하면 성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더 나가서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여기 나온 것 중에 스카이 진학 비법,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은 저는 스카이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시기를 좀 바래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가 의미가 있는 거는 스카이밖에 없죠. 좀 더 포함시켜 본다면 이제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뭐 IST 계열 정도 대학이겠죠. IST 어딘지 알죠? IST 하면 이제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뭐 이런 정도, 그죠? 나머지 대학들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의미가 그다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뭐 괜찮은 대학은 많잖아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학이나 뭐 그 정도 아닐까요? 한양대 이 정도? 그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아닌가요? 나머지 대학에서는 그냥 가는 거지 뭐 원하진 않지 않아요. 미술 쪽이라 그러면 뭐 한예종, 서울대, 뭐 홍대미대, 뭐 국민대, 뭐 건국대 뭐 이 정도 아닌가요? 이화여대도 있나요? 이화여대 뭐 이 정도? 각 분야별로는 좀 다르지만 다들 원하는 게 그쪽 대학들이잖아요. 그런 거 갈 때 가장 필요한 습관들을 적어 놓은 게 스카이 진학 비법이에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만 봐도 매력적인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제 요런 것들, 뭐 요런 것들만 원하시는데 근본적인 게 1, 2, 3입니다. 근본적인 거 1, 2, 3이 다 되는 애들은 뭘 하더라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서술형 훈련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대로 하시면은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